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미국이 한글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 박선선. 그는 한국 출신이었지만 미국에서 성장하며 주류 교육 시스템 속에서 학문을 쌓아온 인물이었다. 박 교수는 세계 교육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교육과 미국 문화의 영향을 비교 연구하는 학자로 유명했다. 그의 연구는 항상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했으며 미국의 교육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체계적이고 발전되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한 문서가 그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2023년 박 교수는 새 책을 집필하기 위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았다. 그는 1940년대에서 50년대 미군정 시기의 교육 정책과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한 문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한글 학습 효율성 연구 보고서 1947년 미군정 교육부.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1947년 미군정이 한글을 연구했다고. 그는 호기심에 문서를 열람하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는 그의 눈을 의심케 했다. 한글은 문맹 퇴치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학습 효율성을 보이는 문자 체계이다. 박 교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는 미국과 서구 학계에서 영어나 로마자 기반의 문자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가설이 통용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한글을 연구했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기록해 두었다. 그는 문서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최소한의 문자 수만으로 거의 모든 의문을 표현할 수 있다. 피험자 실험 결과 영어 대비 학습 속도가 최소 2배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한글을 쓰는 한국인으로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실험을 통해 한글이 이토록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니. 그는 계속해서 연구 보고서를 읽어내려갔다. 한글을 활용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영문 기반 교육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읽기와 쓰기를 습득할 수 있다. 이는 공교육 확대에 있어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이제 숨을 삼킬 정도였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걸까? 그는 곧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미국 국무부 및 군정청은 본 연구 결과가 정책적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보고서를 비공개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정책적 방향? 박 교수는 문서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박 교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가 배워온 학문적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미국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걸까?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며칠 동안 보관소에 틀어박혀 관련 문서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기록을 찾아냈다. 미군정의 한국교육정책 보고서 1948년. 그 안에는 한 가지 문장이 박 교수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글이 지나치게 대중화될 경우 한국 사회의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있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건 문화적 종속을 의도한 정책이었던 건가? 박 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글은 한국인의 문자일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와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였다. 그러나 미국은 전후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숨겼던 것이었다. 책상을 꽉 쥔 박 교수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다. 1. 이 연구를 묻어두고 기존의 미국 교육 이론을 유지할 것인가? 2. 아니면 자신의 학문적 신념을 버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사실을 밝히는 순간 자신의 학문적 신뢰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곧 한국의 학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한글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자신의 경력과 삶을 뒤흔들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박 교수는 손에 쥔 문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너무도 명확한 연구 결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과연 이 연구가 정말 의도적으로 은폐된 것일까? 혹은 단순히 역사 속에서 잊힌 연구 중 하나일 뿐일까? 그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먼저 하버드 도서관의 희귀문서 보관소를 찾았다. 그곳에는 미군정 시기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교육정책 아카이브를 검색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다. 1950년대 미 국무부의 해외 문자 연구 정책 문서를 펼쳐본 순간 그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로마자 기반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식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글뿐만 아니라 다른 비로마자 문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배제하려 했던 것일까? 이건 단순한 연구 은폐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몰라. 그는 다시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아가 더욱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다. 한글 연구는 왜 사라졌는가? 며칠 동안 문서 속에서 살아가던 그는 마침내 또 다른 문서를 찾아냈다. 1948년 미군정 교육회의 회의록.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글의 교육적 우수성은 인정되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글을 중심으로 한 교육보다는 서구식 교육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건 정책적으로 한글을 배제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야. 박 교수는 이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으로 묻힌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맞물려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겐 더 큰 고민이 남아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학계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묻어둘 것인가? 만약 이를 공개한다면 그는 자신의 연구 커리어를 걸어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이 역사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다. 박 교수의 첫 번째 결단. 그는 결심했다. 그는 곧바로 한국의 한글학회와 접촉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한국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연구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국의 한 학자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교수님, 이 연구가 사실이라면 한글 교육 연구에 있어 엄청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만약 한글이 정말 이렇게 우수한 문자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한글이 정말 이렇게 우수한 문자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 교수는 한국 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글의 학습 효율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문서상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직접 실험을 통해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의 제안에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글과 영어를 비교하는 학습 실험을 설계했다. 참가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대학생 50명. 실험 방법 참가자들에게 5일 동안 한글과 영어를 각각 가르친 후 읽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 목표 한글과 영어 중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습득되는지를 검증. 실험 첫날, 참가자들은 한글을 처음 접하며 어리둥절해했다. 이게 뭐야? 이상한 기호들 같은데. 그러나 실험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반응은 바뀌었다. 2일차. 잠깐, 벌써 문장을 읽을 수 있어? 이거 생각보다 쉽네. 5일차. 한글 학습 그룹의 80%가 기본적인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영어 학습 그룹은 여전히 철자법과 예외 규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음.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글이 영어보다 훨씬 빠르게 습득된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이 연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거야.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박 교수는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미국 학술지에 제출했다. 하지만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논문의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한글이 영어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다. 이건 명백한 정치적 압력이다. 곧이어 익명의 제보자가 박 교수에게 경고 메일을 보냈다. 교수님,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 학계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패권을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곧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심한다. 박 교수는 논문이 학계에서 거부당하는 상황을 예상했지만 막상 직접 겪으니 충격이 컸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정치적인 이유로 묵살될 수도 있다니 이게 정말 학문의 자유가 존재하는 사회인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TED 강연을 신청했다. 공식 학술지에서 거부당했으니 대중을 상대로 발표하면 된다. 그는 문자의 혁명 우리가 몰랐던 한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TED 강연을 준비했다. 그러나 강연이 예정된 날 갑자기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다. 박 교수님,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강연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발표까지 다 준비했는데 TED 같은 곳도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는 건가? 그는 자신의 연구가 단순한 문자 연구를 넘어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적 패권주의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다. 이제 박 교수에게 남은 길은 한국에서 연구를 발표하는 것뿐이었다. 내 연구가 미국에서 묵살당하더라도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 그는 곧 한국의 서울대학교, 한글학회, 한국어문학회와 협력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한글의 학습 효율성뿐만 아니라 문자와 교육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교수님, 저희도 이번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학자들. 하지만 미국 학계와 정부는 이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학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박 교수는 예상치 못한 정보에 긴장했다. 그들은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연구 발표 자체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이제는 정말 싸움이 되겠군. 압박이 거세지는 순간. 박 교수의 연구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압박은 더욱 강해졌다. 교수님, 익명의 제보자가 학계에 교수님의 연구 윤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교수, 이번 연구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죠. 그는 점점 궁지에 몰려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과학자로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이 학술대회에서 벌어질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글의 학습, 효율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문자 및 교육학술대회.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 교육학자, 정치인까지 모인 가운데 박 교수는 드디어 연단에 섰다. 이제 이 연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순간이 왔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실험 결과, 한글은 영어 대비 최소 2배 이상 빠른 학습 속도를 보였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직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맹 퇴치에 있어 혁신적인 잠재력을 가집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와,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올 줄이야.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문자였다고.
그러나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박 교수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연구 발표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사람들,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예상치 못한 반격. 박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미국 측에서 온 한 교수가 손을 들었다. 박 교수, 연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 산하연구기관 소속의 마이클 스톤 교수. 그는 미국 내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물이었다. 실험 표본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한글이 영어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했지만 장기적인 교육 효과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실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문적 중립성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논문에 문제라도 있는 건가? 혹시 박 교수님이 데이터를 조작한 건 아니겠지? 순식간에 학회장의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침착하려 했지만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내 연구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야. 그러나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저희 연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장기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기 학습 속도 차이는 명백한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특정 언어를 우위에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박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그때였다. 학술대회 중단 선언. 갑자기 학회장에 경찰과 학회 관계자들이 들이닥쳤다. 긴급 공지입니다. 현재 학술대회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중단됩니다. 뭐라고? 갑자기 학회가 중단된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박 교수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곧 학회 관계자의 귀속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교수님, 미국 측에서 박 교수님의 연구가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 위해 학회를 중단하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나오는군.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연구는 철저히 학문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미국은 이를 정치적 문제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게 진실을 밝히는 일의 현실이구나. 그 순간 그는 결정해야 했다. 계속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내 연구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끝까지 가겠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연구 발표를 하기로 한다. 미국 학계와 정부가 내 연구를 막으려 한다면 나는 전 세계 대중에게 직접 알리겠다. 학술대회가 갑작스럽게 중단된 후 박 교수는 학회 관계자들과 따로 면담을 가졌다. 이건 명백한 외압입니다. 학문적 연구를 이런 식으로 막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학회 측도 난감한 입장이었다. 박 교수님, 미국 측의 압박이 너무 강합니다. 만약 이 학회를 강행하면 향후 연구 자금 지원이나 국제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이 학문의 자유보다 우선이라는 거군. 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교수들의 반응. 이 문제를 지켜보던 한국의 여러 교수들이 박 교수에게 다가왔다. 박 교수님, 저희도 이 연구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한 시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 학계도 이 문제를 섣불리 나설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겠다는 건가? 박 교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때 한 명의 교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박 교수님, 만약 공식 학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안. 그 교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기존 학계에서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중을 상대로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은 학문적 권위보다 사람들이 직접 연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박 교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기존 학술지와 학회를 통한 발표가 어렵다면 대중을 상대로 연구를 알리는 방법이 필요했다. 좋아, 그렇다면 박 교수의 결단 연구를 대중에게 공개하다. 그는 기자들과 접촉해 직접 연구 내용을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이 연구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교수님.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연구라면 우리가 보도할 가치가 충분하죠. 한국 언론사 기자. 곧이어 그는 유튜브 강연과 온라인 논문 공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학술지가 내 논문을 막는다면 나는 직접 사람들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겠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결정이 그의 학문적 경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사실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습니다. 박 교수는 연구 발표가 가로막히자 대중을 상대로 직접 연구를 공개하는 길을 선택했다. 미국 학계가 연구를 묵살하려 한다면 나는 전 세계인들에게 직접 말하겠다. 그는 유튜브 강연을 열고 연구 결과를 블로그와 논문 공유 사이트에 게시했다. 언론들도 그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충격. 미군정 시절 한글 연구 70년간 묻혀 있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 과학적으로 입증되다. 인터넷에서 박 교수의 연구는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교수님,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납니다. SNS에서는 한글 챌린지가 유행하며 외국인들이 직접 한글을 배워보는 영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 진짜 한글 너무 쉽게 배워진다.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였다니 몰랐어요. 하지만 박 교수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박 교수의 희생 교수직을 잃다. 며칠 후 그는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박 교수, 이번 연구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교수님의 행보가 학문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재임 심사가 철회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연구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박 교수는 조용히 이메일을 닫았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내 학문적 경력은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고 그의 연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한국에서의 재평가. 얼마 후 한국에서는 박 교수에게 특별한 연락을 보냈다. 박 교수님, 한국 정부와 교육계에서 교수님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연구를 이어갈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미국에서는 연구가 묵살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그의 연구가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깊이 생각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나는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겠다. 마지막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몇 달 후,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 강단에 섰다. 이제 나는 한국에서 한글 연구를 이어갑니다. 박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교수직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그는 진실을 밝힌 학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와 독립,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에필로그 한글의 미래. 몇 년 후, 박 교수의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UNESCO, 한글을 세계 교육 혁신 모델로 지정하다. 세계 각국에서 한글 도입 연구 시작.
그는 한글의 가치가 점점 널리 퍼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진실을 향한 길은 언제나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한글, 이제 세계로 나아가다. 박선선 교수는 연구를 공개한 후 엄청난 파장을 맞이했다. 학계에서는 그의 연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박 교수의 연구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글이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라니. 미국이 이런 연구를 숨기려 했다니 충격입니다. 박 교수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결국 하버드 대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의 교수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교수님, 연구를 정치적 이슈로 몰아간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재임 계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는 잠시 좌절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곧 한국으로 향했다. 한국에서의 재평가. 서울에 도착한 박 교수는 한국 학계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교수님, 한국 학계에서 교수님의 연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 연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는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진실을 연구하는 학자다. 연구가 필요한 곳에서 나는 계속 나아간다. 그는 곧 서울대학교에서 공식적인 연구팀을 꾸렸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협력하여 한글의 학습 효율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시작했다. 대중의 반응과 세계적 변화. 박 교수의 연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는 유튜브 강연을 열고 연구 내용을 쉽게 설명했다.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왜 한글이 교육혁명의 열쇠가 될 수 있는가? 한글 너무 신기해요. 저도 배워볼게요. 이런 연구를 막으려 했던 게 너무 황당하네요. 이제 사람들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교육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 교수의 마지막 선택. 몇 년 후, 박 교수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UNESCO, 한글을 세계 교육 혁신 모델로 선정. 세계 각국에서 한글 도입 연구 시작. 그는 연구실에서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한글, 진실의 문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다. 한글은 세계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진실을 향한 길은 언제나 끝이 없기 때문이다. 구독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